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가 나왔죠. 사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식의 소식이 나오는 게 그렇게 또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건과 연관이 될 때마다 한참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 도대체 이번에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이 사람들이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무엇이었던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은 유한기 씨입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매일같이 신문을 보거나 매일같이 이재명에 대해서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장동 의혹이라는 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대장동 의혹, 유한기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대장동 의혹과 유한기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거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 대장동 논란이 불거질 때 눈에 띄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동규인데요. 그런데 유동규의 행적을 보면은 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4년도 4월 달에 유동규는 퇴사를 했다가 8월 달에 재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2월 달부터 대장동 사업에 대한 공모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3월 10일입니다. 바로 이때 유동규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고 사장 직무대행인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곳이 바로 어디냐? 성남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저런 거를 가리켜서 흔히 이제 우리가 아다리가 맞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필이면은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직무대행으로 사장직을 맡고, 하필이면 사장 대행일 때 대장동 개발이 또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선 일단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사장 직무대행직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원래 있던 사장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 공백 기간을 직무대행으로 채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황무성 전 사장입니다. 왜 황무성 전 사장은 사장직을 잘 맡고 있다가 하필이면은 대장동 개발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장직을 내려놨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렇게 내려놨을 때 이재명의 측근 중인 측근인 유동규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대장동 개발이 이루어졌을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황무성이 사퇴했던 배경에 이재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황무성의 사퇴를 하도록 압박을 했다라는 것인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죠. 그런데 진실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녹음을 했던 녹취가 공개가 된 거죠. 사장님, 이게 그런 얘기는 진지도 덕질 때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뭐야, 시장님 허가 받아보라 그래.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얘기, 그건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래서 미련을 이렇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가지세요.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정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혹시 남만 오고 이렇게 버틸까봐 전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 대화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 즉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저 사람이 바로 이번에 극단 선택을 했던 유한기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야, 시장님 허가 받아보라 그래.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얘기, 그건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녹취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녹취록을 통해서 황무성에 대한 사퇴 압박은 사실상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한기 씨는 그런 식으로 사퇴 압박을 했다라는 명목으로 2억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한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14일에 그거에 대한 심리도 열릴 예정이었죠. 구속영장 청구 심리가 열리기 며칠 전에 유한기 씨는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유한기 씨는 왜 저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유한기 씨가 이런 식의 선택을 계획적으로 했을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했을까, 그거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음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에 비서에게 사직서를 맡기고 퇴근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유한기 씨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전날에 사직서를 맡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않습니다. 사실상 계획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새벽 2시에 유한기 씨가 집 밖에 나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유한기 씨가 억울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신의 누명을 벗고자 했겠죠. 그런데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 유한기 씨가 황무선 전 사장을 사퇴 압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유한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파보면은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궁금해지는 거는 유한기 씨에 대한 이재명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제일 처음에 이재명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비통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재명이 유한기 씨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 그 소식이 전달이 됐을 때 바로 비통하다라는 감정을 표현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침묵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비통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 지금 뭐를 붙이고 있습니까?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상 이재명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유한기 씨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느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특검을 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요?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 계속 해가지고 특검을 하자라고 했었고, 사실상 그거를 거부해왔던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민주당이 됐건 이재명 후보가 됐건 계속 해가지고 특검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거겠죠.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지금 상황에서조차도 이재명이가 정치적인 메시지로 내놓은 게 특검이라는 겁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이나 이재명한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며칠 전부터 이재명이가 특검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왔죠.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특검을 받지 않으면 범인인 것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궁금해지는 거겠죠. 뭘 믿고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당당하게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일까? 정말 저 당당한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논란과 연관이 없고 실제로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닐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특검이 있기 위해선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논의가 돼야 되냐? 법사위에서 특검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법사위에서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까? 당연히 논의도 하고 있지 않고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을 하자, 특검을 받지 않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지금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법사위에서 특검을 상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법사위의 위원장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요. 전체 위원 중에서 1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상정조차도 지금 특사위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왜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지, 특검을 받지 않으면 범인이다 라는 식의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죠? 백날 이재명이가 특검을 하자라고 요구를 해봤자 그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상정이 되고 통과가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데, 애당초 지금 법사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특검법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거죠.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보 시절일 때도 이따위 지금 뻔뻔스럽고 이렇게나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